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 A라이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가족 구성이 다양하고요. 또 실제로 모든 생애 주기별, 성별 필요한 영양소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연령별, 성별, 주요 영양소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령대별 건강 주요 키워드를 화면의 내용과 같이 도출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영양소, 또 성인은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되는 심혈관,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아래에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항산화, 면역, 비만, 또 스트레스 만성 피로, 장 건강, 근육 건강 등은 모든 연령대, 성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간 관계상 각각의 영양소의 기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 부분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정리해보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생애 주기별, 성별, 그리고 세부적인 건강 이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즉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장, 다이어트, 대사증후군, 또 항산화 영양소, 면역을 포함해서 심지어 장 건강과 근육 건강에도 비타민, 미네랄이 기본이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 이슈는 성장과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성장기의 3대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철분이고요. 또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네, 그리고 생애 초기에 두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HA의 섭취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의 유지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의 필수 조건인데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서 장관 면역의 핵심 영양소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단백질은 상피조직과 같은 물리적 장벽과 면역기관, 그리고 항체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식물 영양소도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건강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청소년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외에도 학업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청소년기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성장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은 진정 효과와 불안, 초조,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부족하면 정서불안, 신경과민, 스트레스에 쉽게 흥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연 역시 자신감, 기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 L테아닌을 들 수 있습니다. L테아닌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요. 또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집중력이 강화될 때 발생하는 뇌파, 알파 웨이브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알파 웨이브가 발생하면 두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면역 건강,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네, 장 뇌축 기억하시죠?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역시 장의 특정 세포에서 90%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네, 청소년 시기에는 여학생들의 경우 생리로 인해서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실외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서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빈도가 증가해서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네, 다음은 전 연령대에서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이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네, 현대의 노화 이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유해산소에 의한 산화 이론, 또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이론, 텔로미어 이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이론과 텔로미어 이론 역시 유해산소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현대인들의 노화와 질병의 주범으로 유해산소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항산화 영양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을 생성하는데요. SOD, GPX, 카탈레이즈 등의 항산화 효소를 원활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셀레늄, 아연, 철분, 구리, 망간 등의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4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항산화, 면역, 비만의 예방 개선, 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이 있고요. 또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야만 지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비만을 유발시키는 나쁜 균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즉 호르몬의 생성 분비에 문제가 있어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근육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 활성화하기 위한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시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기본이고요.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성인기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대사증후군을 조심해야겠죠. 네,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비만도를 측정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의 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혈압 관리에는 코엔자임 Q10, 중성지방 관리는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도움이 되겠죠. 네, 화면 오른쪽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의 기능성을 요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와 각 영양소의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내려받기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대사증후군 역시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조절하는데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인기의 중요한 건강 이슈 중 하나가 간 건강이죠. 식생활이 바뀌면서 지방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다양한 생활 독소들이 이 해독을 담당한 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실리마린, 또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도움이 됩니다. 성인 여성 건강의 기본은 호르몬 주기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 기관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부신, 난소 등이 해당하는데요. 호르몬 분비 기관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갑상선, 부신, 난소의 축이라고 합니다.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축이 무너져서 모두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는 아연과 셀레늄이고요. 부신 건강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아연과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위해서 간과 장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인 혈관 운동 장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Q10이 있고요. 또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네, 노년기에는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고요. 두뇌 인지 기능, 뼈와 관절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핵심 영양소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정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으로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운로드용 자료에는 보시기 쉽게 크게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이게 더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고 필요한 영양소를 선택하시고 조합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족 영양소라는 주제로 연령대별, 성별, 건강 이슈와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영양소를 찾아서 섭취하는 것은 개인 맞춤 영양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주요 트렌드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 맞춤 영양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